안녕하세요. 3D 스컬핑 10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성의 신체를 작업하려고 했는데 수업 준비를 할수록 저번과 비슷한 수업이 이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뼈의 표주점만 살펴보고 여러분이 보내준 스컬핑 구상을 보고 크리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얼굴의 표정, 형태 그런 거를 진행을 할게요. 사실 대면 강의에서는 한 명씩 저와 대화를 하면서 구상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메일로 회신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2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24일까지 내기로 했죠. 이메일이나 블랙보드로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모델링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인체는 부드러운 부분과 딱딱한 부분이 나뉘어져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 마우스 커서에 보이는 이런 부분은 딱딱한 부분에 속하고 가슴이나 배 그리고 엉덩이 같은 부분은 부드러운 부분,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쌓인 부분에 속합니다. 딱딱한 부분은 지방과 뼈, 근육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표지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표지점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영역이 되겠죠. 어깨뼈도 가능할 겁니다. 일단 우선 등을 살펴보면 캡처를 해서 보여줄게요. 보면 등은 뼈가 이 부분에 상단 부분, 그러니까 등의 상단 부분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손으로 여기 목뼈와 등이 이어지는 부분을 만져보면 돌기처럼 뼈 하나가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표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 상단에서 중심이 되고 그게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어깨 윗부분, 이 부분 보면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돌기처럼. 여러분이 만져보면 알 거예요. 어깨뼈가 있고 이 등뼈를 이렇게 아래로 척추 방향으로 쭉 내려오겠죠. 어깨 윗부분부터 척추 방향 아래로 경사지게 내려가면서 뼈는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보면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죠. 이거는 경사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 정면에서 보면 뼈는 수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도 스컬핑 할 때도 이 부분은 경사지지만 직선이 되게 작업을 해야겠죠. 이 뼈가 표지점이 되는 거고 쇄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캡처를 해서 보여줄게요. 쇄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활의 모양과 같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활의 모양과 같고 그리고 흐름이 안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깨 끝까지 뻗쳐 있습니다. 여기까지 뻗쳐 있죠. 이렇게 뻗쳐 있죠. 그래서 어떤 쇄골은 그러니까 쇄골마다 다른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표현하는 때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약간 S자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살짝 S자, 구부러진 S자로 표현하면 되고 양쇄골, 그러니까 이 양쇄골에서 안쪽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이 이어지는 부분이 모아서 이 중간 부분에 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만져보면 여기가 푹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푹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기점으로 가슴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슴 쭉 내려올 때 이쪽을 살짝 들어가게 해줘야겠죠? 흐름이. 그래서 가슴을 쭉 내려와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뼈, 여기 지금 오목한 부분, 여기 뼈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어지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흉골이 있어요. 흉골이 있고, 이 흉골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신체와 좀 달라서 이 부분이 근육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지방으로 덮여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흉골이 살짝 보입니다. 특히나 숨을 크게 들이쉴 때, 이럴 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가파르게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가슴 부분, 그러니까 이쪽과 이렇게 이어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늑골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보면 부드러운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늑골의 가장 아래,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늑골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이 작업할 때는 굳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골반을 보면 일단 골반은 앞쪽과 사이드 뷰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앞쪽을 먼저 보면 골반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 그러니까 엉덩이 부위를 받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돌출되냐면 이 라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육과 뼈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큰 뼈가 이쪽에 돌출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드 뷰로 한번 볼게요. 사이드 뷰로 지금 팔이 T자 형태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이쪽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이 돌출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그래서 우리 지금 만져보면 여기 엉덩이 위쪽에 골반뼈가 돌출되어 있죠? 이 뼈가 돌출되기 때문에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뼈는 여기에 하나 더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뼈는 여기, 표지점도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척추뼈를 볼 텐데, 척추뼈는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이 부분은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된 게 목뼈 때문에 목뼈로 연결되는 거죠. 척추랑 목뼈랑. 그래서 우리 눈에도 잘 보이는 편이고, 뭐 골반까지 쭉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그래서 엉치뼈로 이어지는 거죠. 엉치뼈는 어디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엉치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엉치뼈는 특히 여성한테 두드러지고요. 그래서 여성 모델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두드러지게 하면 좋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근육들이 모아지면서 마른 목골 형태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여기 있는 뼈, 여기가 표지점, 그리고 여기도 표지점, 마지막으로 여기 엉치뼈가 표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팔의 표지점을 살펴보면
팔은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네요. 일단 이 부분이 팔이 표지점이 일단 되겠죠. 메인.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팔꿈치뼈가 되죠. 그리고 손목뼈 정도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팔꿈치 머리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팔 아래로 쭉 흐릅니다. 쭉 흘러서 손목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뼈인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뼈 상태가 보이죠? 여기. 그리고 이 뼈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도 하나 받쳐주고 있고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반대편에 손목뼈가 받쳐주고 있겠죠? 저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근육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부위가 좀 뚜렷해집니다. 뚜렷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내 캐릭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 조그만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캐릭터는 운동도 많이 했고 이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포즈를 취할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살려서 표즈를 취하면 되겠죠.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손은 사실 어떻게 표시점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손은 머리나 발처럼 뼈의 구조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손목부터, 여기 손목, 아까 제가 말한 뼈 양쪽에 2개, 안쪽 손목뼈, 바깥쪽 손목뼈가 되겠죠. 뼈부터 손가락뼈까지 이어집니다. 손가락뼈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런 뼈의 구조 위로 그 수많은 힘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손만 잘 이해해도 인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손을 잘 스컬핑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 근육의 움직임, 아니면 힘줄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뼈를 분리해서 한번 보면 일단 이 안쪽 손목뼈가 있고 바깥쪽 손목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손등 부분은 좀 크게 근육과 힘줄 그리고 지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뼈인데, 여기는 일단 엄지뼈가 이렇게 있겠죠. 엄지뼈, 검지, 중지,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고, 또 그 앞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손가락 뼈들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표시점을 찾자면 저는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그리고 여기를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을 표시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업할 때도 손가락에 위치를 잡아주는 사람도 있겠죠. 리깅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부분은 일단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 부분은 뼈와 근육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는 무릎뼈 바로 위에 있는 지금 이쪽 부분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가쪽 관절입니다. 가쪽 관절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에 있는 관절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 부분에서 무릎이 구부러집니다. 이 뼈로 인해서 구부러지는 거죠. 이 무릎뼈에 의해서 무릎이 구부러질 때 힘줄이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형태를 잡아주면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알면서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잘 알아야겠죠? 뼈의 형태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봤을 땐 가쪽 뼈가 이렇게 2개, 그리고 앞쪽 뼈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흘러서 아래로 흘러지는 거고, 이거를 앞쪽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메인 중심에 이 부분이 있고요. 표지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표지점을 주기보다는 여기 아까 전에 말한 안쪽 관절, 바깥쪽 관절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크게, 머리를 크게 잡아서 이쪽으로 쭉 내려줄 것 같습니다. 쭉 내려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직선이 돼야 되겠지만, 쭉 내려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쪽에 연골도 이렇게 있겠죠. 연골도 있는데, 연골까지 뭐 여러분이 멈춰 있는 걸 하는 거라 표현해 줄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 있는 힘줄들이 정강이뼈로 함께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그런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무릎뼈는 아래로 흐르면서 발목까지 이어집니다. 발목까지 이어지는데, 발등에서 뼈의 표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발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탑에서 한번 볼게요. 손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발등을 보면 좀 손등과 비슷하게 뼈의 구조가 좀 잘 드러나 보이죠. 그리고 정강이뼈는 그러니까 정강이뼈가 아니라 안쪽 복사뼈, 그리고 바깥쪽 복사뼈가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복사뼈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바깥쪽 복사뼈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발 뒤에는 발꿈치뼈가 있는데, 지금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보여줄게요. 일단 손등과 되게 비슷한데, 양쪽에 뼈를 하나씩 잡아주고요. 크게 한번 잡아줍니다. 이쪽은 가장 지방이 많고 뼈가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손가락 발가락처럼 여기 이런 식으로 나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나뉘어요. 그리고 이 앞에 여기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손가락과 매우 유사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뉘어주면 되고, 뭐 여기서 표지점을 보자면, 위쪽에서 보자면 뭐 발가락 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그리고 안쪽 복사뼈, 바깥쪽 복사뼈 정도가 되겠네요. 발을 사이드에서 보자면 아까 정강이뼈부터 복사뼈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호리병처럼 물방울 모양처럼 복사뼈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아까 위에서 본 뼈들이 있겠죠. 여기가 가장 부드러운 부분, 그리고 여기 뼈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발 뒤꿈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발 같은 경우는 흐름이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크게 이렇게 흐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표지점을 한 번씩 다 훑어봤고요. 지금 제가 말한 표지점만 잘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뼈의 표지점은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여러분이 스컬핑 하기 전에 뼈의 표지점 먼저 잡아보세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 뭐 캐릭터의 비례나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뼈의 표지점을 살펴봤고, 남은 시간은 크리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제는 블랙보드나 뭐 이메일에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회신을 할 테니까 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매주 크리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수업이 조금씩 길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그럼 크리틱이 조금 늦춰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총 30명이 넘으니까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수업이 길어지면. 일단 여러분의 캐릭터를 매주 일요일 자정까지 보내줘야 합니다. 제가 24일날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1차가 되겠죠. 그게 구상. 두 번째는 그 크리틱 내용을 보고 작업을 진행해서 31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뭐 작업은 어디까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랑 이야기하면 좋겠고, 아니면 뭐 조금 더 구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24일날 보내고 나면 제가 크리틱을 하고 여러분이 그 크리틱을 내용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해서 31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크리틱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